안녕하세요. 사사이 사람 사는 이야기 오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50인 여자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뭔가를 아주 오래 기다려 보신 적 있으신가요? 택배나 연애 편지 같은 사소한 것부터 군대에 간 아들의 제대나 아픈 남편이나 아내가 낫기를 기다려 보시기도 했겠죠.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답니다. 그것도 5년 동안이나 기다렸었죠. 제 이 기다림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일찍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사무원이 적성에 맞긴 했지만 말단 직원이라 떠맡는 허드렛 일이 너무 많아 정말 힘들더라고요. 자연히 연애할 시간도 없어 솔로 생활을 오래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부모님께 연락이 온 거예요. 맞선이 들어왔더라고요. 저는 결혼 생각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거절하려고 했어요. 또 사진으로 보여준 맞선 상대가 멀끔해 보이긴 했지만 그다지 제 스타일이 아니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집안이 아주 훌륭하고 얼굴도 잘생겼다며 중매쟁이가 어찌나 바람을 넣었던지 부모님이 무조건 나가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밥만 먹고 집에 가려고 일부러 옷도 후줄근하게 입고 약속 장소인 커피숍에 갔습니다. 커피숍에 갔더니 꽤 번듯한 정장을 차려입은 맞선 상대가 보이더라고요. 다가가서 인사했더니 시큰둥한 표정으로 안녕하세요 하더라고요. 웃지도 않고 그저 멀뚱멀뚱 뚱한 표정에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사람도 그다지 마음에 없는 선자리를 낳았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간단히 서로 인사 나누면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난 뒤 바로 일어나려고 했는데 상대가 근처 레스토랑에 식사하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좀 당황스러워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마음에 안 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별로 웃지도 않으시고 저한테 큰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서요. 저도 아직 결혼 생각이 없는데 부모님 때문에 나온 거라 일찍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한참 말을 아끼다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무뚝뚝한 성격이고 연애도 별로 안 해봐서 여자한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 그런 것뿐이지 제가 마음에 든다고 오해하게 했으면 사과하겠다는 거예요.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하면서 고개까지 숙이더라고요. 그리고 식사 대접할 수 있게 기회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미안해 하길래 일단 알겠다고 식사하러 갔어요. 레스토랑에서는 분위기가 조금 풀려서 즐겁게 대화했고요. 귀갓길에는 절 데려다 주면서 다음에 또 만나고 싶다고 하길래 그러자고 했습니다. 의외의 모습에 제가 호기심이 좀 생겼거든요. 그 이후로 종종 만나서 같이 밥 먹고 커피숍도 가고 영화도 보러 가게 됐어요. 느낌이 나쁘지는 않았지만 천성이 무뚝뚝한 사람이라서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기도 힘들고 여자들이 흔히 듣고 싶어하는 다정하고 상냥한 말도 해주지 않더라고요. 하다못해 예쁘다는 말도요. 호기심이 생겨서 몇 번 더 만나긴 했어도 호기심만으로 연인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더 깊은 사이로 발전하기 어려울 것 같아 그만 만나는 게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조금만 더 생각해달라고 또 잡는 거예요. 본인은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앞으로의 미래까지 다 짜놨다면서요. 놀라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더니 자기 수첩을 꺼내서 보여주더라고요. 앞으로 6개월 안에 어디 예식장에서 결혼하고 어디에 집을 구하고 아이는 어떻게 교육할 거고 결혼 생활 내내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할 것이고 등등이 적혀 있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 말하지 않았는데 자기는 첫눈에 절 보고 반했대요. 꼭 저랑 결혼해야겠다 싶어서 자기도 모르게 저와 함께하는 미래 계획까지 술술 그려놓고 있었답니다. 솔직히 당황스럽긴 했어요. 만난 지 겨우 한 달쯤 된 사이에 미래 계획이라뇨. 하지만 진지해 보이는 남편의 표정과 특히 수첩에 적어놓은 결혼 생활에 임하는 자세가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심지어는 부부싸움을 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꽃다발을 사와서 아내를 기분 좋게 해준다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무뚝뚝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은근히 속마음에는 로맨틱한 부분이 있다는 게 귀여웠어요. 그래서 진지하게 만나보기로 하고 그때부터 정식으로 연인이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천성이 덤덤하고 무뚝뚝하긴 했지만 그래도 절 사랑한다는 걸 많이 느끼게 해줬습니다. 박사과정 대학원생이라 정말 바빴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쉬는 날이면 늘 어떻게든 스케줄을 빼고 데이트를 잡았어요. 제가 아프면 언제든지 뛰어와서 간호해줬고요. 그런 믿음직한 모습들 때문에 무뚝뚝한 남자는 별로라고 생각했던 제가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시댁은 교육자 집안이셨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모두 중학교 선생님이셨거든요. 남편은 대학원을 나와서 본격적으로 교수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저희 아버지는 경찰 공무원이시고 어머니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시아버님이 연애 때부터 절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본인들처럼 교사시고 아버지께서는 국민 지켜주시는 경찰이시라고요. 우릴 중매해준 중매쟁이도 양측 집안의 분위기와 직업 같은 것이 비슷해서 바로 운명이다 싶어 맞선을 잡아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아무 어려움 없이 결혼을 진행하게 됐어요. 신혼살림은 평생을 살아온 서울을 벗어나 지방에 차렸습니다. 남편이 지방대학교에서 시간 강사 일을 하게 됐거든요. 저는 지방회사로 이직해서 일하려고 했지만 남편 뒷바라지를 위해 그만두게 되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엔 시간 강사들이 훨씬 더 교수들에게 잘 보여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 모임에도 나가고 필요할 때면 요리해서 도시락도 돌리고 하느라 바빠서 아쉽지만 일은 그만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얼마 안 돼 딸 쌍둥이까지 임신하게 되면서 더더욱 일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입덧과 임신으로 인한 부종이 워낙 심했거든요. 임신한 후에도 남편은 여전히 무뚝뚝한 남자였지만 결혼 전 수첩에 적혀있던 말 그대로 꽃도 매주 사오고 제가 아파하면 다리도 주물러주고 했어요. 그럴 때면 사랑한다는 말, 다정하고 달콤한 말에는 좀 약할 뿐이지 우리 남편 정말 날 사랑하는구나 싶어 행복하더라고요. 아이들이 5살이 되었을 땐 남편이 부교수가 되었고 10살이 되었을 땐 드디어 정교수가 되었습니다. 남들보다 빨리 된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월급도 많이 올라서 숨통이 트이더라고요. 남편은 지금까지 기다려줘서 너무 고맙다면서 그날은 꽃을 사들고 저를 꼭 안아주더라고요. 그런데 조금씩 일이 잘 풀리기 시작하면서 남편의 성격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말하면 돈이라도 나간다는 것처럼 아끼던 사랑해 라는 말도 아침 저녁으로 하고 괜히 옆에 와서 치대면서 애교도 부리고요. 그때 저희 부부 나이가 40대였는데도 그러더라고요. 닭살 돋긴 했지만 좋긴 좋았습니다. 오래 살다 보니 무뚝뚝한 우리 남편이 애교 부리는 것까지 보는구나 싶어서 즐거웠어요. 그러다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 15살이 되었을 때 시아버지가 지병으로 돌아가시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 어머님께서도 치매로 요양병원에 가시게 되었고요. 남편은 짧은 간격으로 아버님 어머님께 모두 일이 생겨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을 위로하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매일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삼시세끼 밥은 물론 간식에 야참까지 만들어 교수실에 가져다 주었어요. 남편에게 매일 편지도 써주었고요. 남편이 다시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성을 다했습니다. 제 노력 덕분인지 남편은 조금씩 활기가 돋더라고요. 웃는 일도 다시 많아졌고요. 정말 다행이다 싶어 안도했습니다. 그 무렵 남편은 전국 여기저기로 출장을 가는 일이 많아졌어요. 연구자료 때문에 대학교 이곳저곳 다닐 곳이 많다는 거예요. 찾아뵐 교수들도 많다고 하고요. 따라다니면서 서포트해주고 싶었지만 아이들이 있으니 그러기가 힘들더라고요. 남편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물며 밥도 못 얻어먹고 다닐 것 같냐고 웃으면서 절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다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남편이 어김없이 출장을 간 어느 날
전 집에서 혼자 대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화가 한 통 오더라고요. 서울에 사는 제 오랜 친구였어요. 반갑게 전화를 받아서 웬일이냐고 물었는데 친구가 통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남편 있냐고 묻더라고요. 나흘 전부터 내내 출장 중이라고 아주 외롭다고 장난으로 한탄을 했더니 친구가 한숨을 쉬는 거예요. 뭔가 촉이 이상해서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제 서울 강남 길거리에서 남편을 봤다는 거예요. 그것도 웬 여자랑 팔짱을 끼고 아주 다정하게 걷고 있더래요. 어제 밤새 얘기를 할까 고민했는데 너 바보 만들고 싶지 않아서 전화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헛웃음도 안 나오고 목구멍은 꽉 막힌 것처럼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그래도 정신을 차렸어요. 이성적으로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서울 바닥에 사람이 몇인데 네가 잘못 봤을 거라고 억지로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랬더니 잠깐 말이 없다가 아마 그렇겠지 하면서 미안하다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남편이 분명 오늘 아침에 전화했을 때도 세미나 가 있다면서 이틀 후에나 겨우 집에 올 수 있을까 말까 하다고 했거든요. 남편을 믿어야 하는데 생각하면서도 전 어느새 남편의 학교 공식 번호로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그리고 억지로 밝은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저 죄송한데 한용수 교수님 지방 세미나는 언제쯤 끝나나요? 찾아뵐 약속이 있어서요. 그랬더니 담당 직원이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하고는 확인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하더라고요. 한 교수님 세미나 없으신데요? 오늘도 정상 출근하셨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소름이 끼쳐서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제가 차키만 챙겨 들고 집을 나가고 있더라고요. 남편의 얼굴을 보고 직접 물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마구 떨리고 발걸음도 저절로 휘청거리더라고요. 그렇게 힘겹게 남편의 교수실 앞까지 도착했는데 차마 노크를 못하겠는 거예요. 어떡하지? 생각하면서 망설이고만 있는데 벌컥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남편이 나오더라고요. 절 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으로 어버버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당신 뭐야? 물었더니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눈물을 꾹 참고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내 친구가 당신 길거리에서 여자랑 가는 거 봤대. 세미나도 애초에 없었다며? 이렇게 바로 물어볼 생각은 아니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란 걸 확인하고 싶단 마음에 저도 모르게 말이 술술 터지더라고요. 전 차라리 남편이 뻔뻔한 거짓말이라도 아니라고 무슨 소리냐고 변명해 주길 바랐어요. 그런데 남편은 놀란 표정도 금세 없어지더니 한참을 말없이 절 보고 서 있기만 했습니다. 그러더니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집에 가서 얘기해. 그리고는 강의실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지금까지 출장 핑계로 어딜 다녀온 거냐고 묻고 싶었지만 지나다니는 학생들, 절 알아보고 인사하는 교수들이 잔뜩 있는 복도에서 왁왁 소리를 지르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억지로 걸음을 떼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늦게 자정이 넘어서야 남편이 들어왔어요. 차라리 저녁 시간에 안 들어온 게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서 애들은 자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저한테 안방으로 들어오라고 했고 저는 남편이 대체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해 보면서 따라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자리에 앉아서 한참 전에 끊었던 담배를 피우더라고요.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나 당신과 결혼 전에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갑자기 20년도 넘은 얘기를 왜 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어서 말하더라고요. 도저히 잊히지 않는 충격적인 이야기를요. 그리고 그 여자랑 얼마 전부터 다시 만나고 있어. 3개월 됐고 당신하고 이혼하고 그 여자와 결혼하고 싶어. 누가 머리를 걷어차기라도 한 것처럼 댕 하는 이명이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곧바로 귀가 먹먹해지고 눈앞은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헛구역질까지 나와서 안방 화장실로 뛰쳐들어가서 변기를 붙잡고 토악질까지 했어요. 한참을 화장실에서 머물다가 겨우 기어나오듯 안방으로 돌아와
지금 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고 남편을 붙잡고 고함을 치고 울기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울고 있는 전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애들 깨니까 조용히 하라고 하고는 자기 혼자 침착하게 말을 잇더라고요. 사실 남편한테는 20살 때부터 10년 동안이나 연애한 동갑내기 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부모도 없는 고아에 고등학교는 중퇴하고 아르바이트 자리만 전전하는 여자였대요. 시부모님께서는 그 여자랑 결혼하면 그냥 혀 깨물고 죽어버릴 거라고까지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여자에게 계속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지만 여자는 10년이나 연애하고도 결혼하지 못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어떻게 결혼을 하겠냐며 다른 남자랑 연애를 시작했고 그 남자를 따라서 미국으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남편은 계속 여자에게 연락을 시도했고 여자의 친구들에게까지 매일같이 찾아가고 전화했대요. 그런데 여자는 곧 결혼할 생각이니까 2번 다시 연락하지 말라고 매몰차게 대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별의 상처에 남편은 가슴 꽉 막힌 것 같아 밥도 못 먹고 공부도 못했다고 해요. 대학원에서 수업 결석이 너무 많다며 경고까지 들었을 정도로요. 그래서 시부모님이 여자는 여자로 잊어야 한다고 억지로 맞선을 내보내셨다는 거예요. 남편은 처음엔 거절했지만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 바에야 다른 여자라도 만나는 게 낫겠다는 생각에 승낙했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착하고 참해 보여서 그 여자를 대체할 여자친구로 만나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제가 무뚝뚝하고 진심이 안 보인다는 이유로 이별을 얘기하니까 급해진 나머지 옛 여자친구와의 결혼을 생각하며 썼던 수첩 내용을 제게 보여줬다고 하는 겁니다. 수첩 얘기를 들었을 땐 화가 나기보다는 헛웃음이 났어요. 다른 여자를 위해 쓴 내용을 제게 써먹은 것도 모자라 그 거짓말을 계속 지키기 위해 매주 꽃을 사오는 수고까지 했다니 정말 철저하고 무섭다 못해 어이가 없더라고요. 남편은 자신이 절 안 사랑한다는 걸 들킬까봐 더 오버해서 잘해줬대요. 다리도 주물러주고 꽃 사오는 것도 잊지 않고요. 하지만 사랑한다는 말 같은 건 도저히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결혼하고 나서도 종종 시부모님께 찾아가 사랑하지도 않는 여자와 사는 건 너무 죄책감이 든다고 차라리 이혼하겠다고 말했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은 그냥 참고 살라고 강요하셨대요. 어차피 그 여자와 끝난 사이가 아니냐면서 교수직 하고 싶으면 결혼한 유부남인 게 더 유리하기도 하다면서요. 고민하는 사이에 아이들이 생겼고 결국 남편도 운명을 받아들이고 이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대요. 그리고 이후 정교수직을 따냈을 때는 잠깐 저를 사랑하는 감정을 느끼기도 했었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요양원으로 떠나셨을 때도 제가 살뜰히 챙겨주는 모습에 감동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딱 그쯤에 그 여자가 대학교로 찾아왔다더라고요. 전 남편과 이혼하게 됐다고 하면서요. 그런데 20여 년 만에 보는 건데도 서로 눈을 딱 보자마자 아직 사랑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대요. 그래서 출장 핑계를 대면서 데이트하고 여행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딸아이들 때문에 이혼은 쉽게 생각할 수 없었대요. 그러나 이대로 계속 불륜을 저지르는 건 제게 미안한 짓인 것 같아서 차라리 솔직하게 털어놓기로 했대요. 재산 분할도 많이 해주고 위자료도 줄 테니 이혼해달라고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제가 마음 안 바뀔 것 같냐고 지금 애들 겨우 중학생인데 정말 이래야겠냐고 물었어요. 거의 빌듯이요. 하지만 남편은 얼마나 세기의 사랑을 하고 있는지 절대 이 마음 안 바뀔 거라고 단호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말했습니다. 핸드폰 좀 줘보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쭈뼛거리다가 주더라고요. 메시지 창에 들어가 보니까 그 여자와 나오는 대화가 참 많더라고요. 게다가 무뚝뚝한 남편이라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다정하고 달콤하고 전 이런 말을 듣기까지 20년 정도가 걸렸는데 이 여자와는 거의 재회 직후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엄청나게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사진을 보니까 나이답지 않게 화려하더라고요. 비키니를 입고 찍은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걸어놓기도 했고요. 저와는 정반대의 스타일이었어요. 이런 여자를 좋아했구나.
당신 취향은 이런 여자였구나. 참 놀라워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전 남편이 보는 앞에서 남편의 불륜 증거들을 제 핸드폰으로 옮겼어요. 남편은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저는 혹시 위자료 안 주겠다고 할 수도 있으니 증거를 모은 거라고. 그래, 좋다. 이혼하자. 했습니다. 남편은 얼굴이 환해져서는 정말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소송이 나면 대학에 알려질 텐데 그건 절대 싫었다고 하면서요. 이혼이 결정됐단 말에 이렇게 기뻐하다니 참 저 자신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제가 우는 모습을 보고서야 남편도 아차 싶었는지 웃음을 멈추더라고요. 이혼은 정말 쉽게 결정됐어요. 이혼 서류에 사인하고 숙려 기간이 지나고 나자 우린 완전히 남남이 되었습니다. 결혼은 2년은 지난 뒤에 할 테니 애들에게는 성격 차이라고 말해달라는 남편 말에 저는 애들에게 성격 차이라고 설명했어요. 애들은 당연히 큰 충격을 받긴 했지만 제가 몇 달 옆에 붙어서 케어해주고 설득하자 조금씩 기운을 차렸습니다. 엄마와 같이 살긴 하지만 언제든지 보고 싶으면 아빠 보러 갈 수 있다고 했고요. 남편은 애들을 만날 때마다 아무렇지 않게 원래의 아빠 노릇을 했습니다. 제 모습이 바보 천치 같아 보일 수 있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아이가 20살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받아야 했으니까요. 양육비는 무조건 줘야 하는 돈이지만 주지 않는 아빠들이 워낙 많잖아요.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받긴 했어도 집도 구해야 하고 아이들 나중에 대학 등록금도 보태야 하니 함부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남은 5년 동안 양육비를 받으면서 제가 경제적 자립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전 경력이 뚝 단절된 사람이라서 사무직 일자리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컴퓨터 자격증도 여러 개 따고 토익 공부, 한국사 공부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작은 중소기업에 지원해봐도 제 나이 때문에 아무 데서도 연락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이나 취업 준비를 해보다가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서 더 본격적인 자격증을 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간호조무사 학원에 다녔어요. 머리가 굳어서 공부하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양육비 의무가 사라지고 나면 남편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니 이를 악물고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자격증을 딴 뒤 작은 동네 병원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월급이 너무 적더라고요. 그래도 이직을 위해 2년 동안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 뒤 종합병원으로 이직을 시도했어요. 역시나 나이 때문에 2차례 정도 떨어졌지만 세 번째에는 제 간절함이 통했는지 붙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고등학교 3학년일 때 저는 아이들을 서포트해 줄 수 있을 만한 돈을 받으면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아이들이 대학에 붙고 성인이 되었어요. 드디어 제가 복수할 때가 온 거죠. 그동안 전 남편은 그 첫사랑 여자와 조용히 식을 올리고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교수 생활도 계속 하고 있었고요. 전 남편이 가장 중요시하는 게 바로 명예거든요. 교수직이 안정적이어서 계속 꿈꾼 것도 있지만 남들한테 존경받는 직업이란 이유로 선택한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명예를 박살내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방법은 SNS였어요. SNS 계정을 만들어서 남편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SNS 메시지를 보냈어요. 남편이 저와 결혼 생활 중일 때 그 첫사랑 여자와 나누었던 대화 내용을 캡처한 사진들을 가지고 말이에요. 그 내용에는 부인이 알면 어떡해? 괜찮아. 난 너 사랑하니까 그런 것 감수하고 있는 거야. 그래도 우리가 하는 건 불륜이잖아. 사랑하는데 그럼 어떡해? 라는 대화들이 수두룩했어요. 불륜이라는 걸 자기들 입으로 광고하고 있는 대화들이었죠. 30명 남짓의 학생들에게 무작위로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까 바로 다음날부터 입질이 오더라고요. 대학교 공식 계정에 제가 보낸 메시지 캡처가 마구 돌기 시작했어요. 계정에서는 다급하게 그 캡처 댓글들을 마구 삭제했지만 학생들 계정에서 사담으로 도는 얘기까지 막을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데자부도 붙었더라고요. 불륜 교수 해임하라는 데자부요. 바로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이 일이 퍼져서 애들까지 알게 되면 어쩔 거냐고 고래고래 난리가 났어요. 전 그게 무슨 소리냐고 시치미를 뚝 뗐습니다. 남편은 고소할 거라고 난리가 났지만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이미 계정도 없애버렸거든요. 남편의 SNS에도 학생들이 더러운 교수, 불륜 교수 그런 댓글들을 달았고 자연히 저희 아이들도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빠를 미워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에 아이들에게 정말 미안하고 죄책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오히려 어떻게 이걸 숨길 수 있냐고 우린 무조건 엄마 편이라고 절 응원해 주더라고요. 여론이 너무 안 좋아지자 남편은 대학에서 해고당했습니다. 학생들이 아예 수업에도 안 들어가고 보이콧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너무 통쾌하고 행복했습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요. 죄책감이 안 들어서 죄책감이 들 정도였어요. 전 시어머니께도 찾아갔습니다. 남편이 절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숨기고 제가 남편 첫사랑의 대체품으로 바보같이 살아가는 걸 지켜보신 시어머니께 한마디라도 하고 싶었어요. 남편 교수 인생 이제 끝났다고요. 하지만 치매 때문에 정신이 없으신 시어머니를 보니 그냥 가슴이 답답하고 아무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제 다신 별일 없을 거라고만 하고 떠났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해고 후 반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남편은 SNS를 삭제해버렸고 대학에서도 이제 잠잠해졌을 때였어요. 아이들은 다 외출하고 전 쉬는 날이라 집에 있던 날이었는데 누가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요. 보니까 만취한 전 남편인 거예요. 제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문 밖에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냐? 사랑한다고 거짓말 좀 한 거? 아님 진짜 사랑 찾아 떠난 거? 그게 뭐가 그렇게 큰 죄야? 하면서 울고불고 주먹으로 문을 치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감정 표현이 이렇게 풍부한 사람인데 지금까지 어떻게 무뚝뚝하게 살면서 참았나 싶어서 헛웃음이 다 나더라고요. 게다가 전 남편은 화를 내다 못해 곧 울기까지 했습니다. 울면서 네가 대학에 소문낸 바람에 대학에서도 잘리고 SNS로 얼굴 팔린 첫사랑은 월급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며 이혼을 요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울면서 하는 말이 나쁜 년 벌써 남자를 다 만나 하더라고요. 첫사랑 어쩌고 하더니 그 여자는 벌써 첫사랑 다 잊고 새로 연애한다는 거죠. 쌤통이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인생 한탄을 한참 하고서도 계속 주정을 부리길래 그냥 경찰을 불렀어요. 전 남편은 질질 끌려가면서도 소리를 지르고요. 전 귀가한 아이들에게 너희들 아빠가 찾아와서 소리를 지르고 주정을 부렸다고 알려버렸고 아이들은 어차피 전세 계약도 끝나가니까 이사가 버리자고 하더라고요. 다시 아빠 못 봐도 상관없다고 하면서요. 아이들은 완전히 든든한 제 편이에요. 전 이제 안정적으로 돈도 벌고 예쁜 딸들이랑 주말에 데이트도 하면서 행복하게 지내요. 전 남편에게도 그날 이후로는 아직 연락 온 적이 없고요. 지도 창피했겠죠. 뭐 지금껏 절 사랑하는 척 속이면서 제 인생을 깎아먹은 전 남편에게는 아직 당연히 화가 나지만 그래도 이제부터는 제 행복에 집중하면서 살아보려고요. 5년 동안이나 기다린 복수이긴 했지만 5년 기다린 보람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